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어쩌지걸 시작하겠습니다. 와, MC가 좋다. 아니, MC 좋아. 아니 이게 제가 이 화면 보다가 제 얼굴이 딱 나오니까 순간 또 긴장했었어요. 네, 오늘의 사장을 맡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부대변인이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변인이었던 임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희가 오늘 정치권의 이제 뒷 이야기를 좀 풀어보는 단골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사여구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원래 유명한 사람은 붙이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사여구 제가 많이 붙였습니다. 아침마당을 붙일까 하다가 너무 많이 떴습니다. 아침마당에 출연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침마당에 출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시죠? 나가겠습니다. 네, 일어나겠습니다. 이름이 좋아, 이름이. 그렇습니까? 이상적 씨가 하는 거? 아니 지금 그분은 교체된 지 꽤 됐고요. 10년 전에 아마 지금 어떤 분은 이금희 씨 잘 봤냐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탄핵 통과 이후 뭐 하고 계세요? 네? 요즘은? 그 이상민이 아니에요? 네네. 지금 뭐 아는 형님 얘기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제 진짜 말 미사여구 정말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네, 변희재 대표님. 네, 원래 미사여구 안 써요, 저는. 네, 제가 미사여구를 많이 써서 요즘 굉장히 민망합니다. 요즘 책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안 나가요. 조선일보에 또 네, 광고가 실렸고. 네, 생각보다 안 나가는 편. 네. 근데 뭐 일반 사회각보다 많이 나가는데 네. 저는 그냥 2, 30만 부 터질 줄 알았는데 네, 10,000부 정도에서 지금 네, 정체가 돼서 누가는 들어야 돼. 이 책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책을 들어야 되는데 네. 공작을 하고 있어요. 공작을. 책 팔려고 해서 공작을 해야 되니까. 요즘 강성범 씨하고도 이제 방송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책 팔기 위한 하나의 공작 프로그램. 자본주의형으로. 빌드업을 하시는구나. 주로 거기서 책 특집을 할 겁니다. 네. 그 박지원 원장이 드시면 안 됩니까? 박 전 원장은 그거 무서워서 못 읽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무서워서 못 읽겠다고. 역시 내각제 세력은 다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소개를 이어가도록 소개한 하겠습니다. 건가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소개하다가 말이 터져요, 보통 보니까. 예, 네, 뭐 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 국바세를 이끌고 있는 저 신인규 변호사고요. 우리 잘 나가고 있는 이상민의 이해관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묻어갑니다. 잘 나가는 사람 네, 묻어갑니다. 맞아요. 엎어가야죠. 아침마당에 엎혀가겠습니다. 이해관? 천외과 아닌가 천외과? 아닙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 이해관으로 가겠습니다. 관중 아니에요, 그냥? 자원봉사자입니다. 예, 자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봉. 네. 네, 저 오늘 오신 또 뉴페이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진영 네, 교수님. 박진영입니다. 저도 뭐 수식하고 해설하고 설명하는 거 싫어합니다. JYP입니다. JYP. 제일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뭐가 됩니까, 지금? 도대체. 처음에 근데 막 두루두루 얘기했다가. 두 분은 오늘 브랜드가 같은 옷인가요? 이렇게. 저랑요? 예. 누가요? 색상도 그렇고. 아니, 네. 그런가? 아니, 저는 이거 인터넷에서 산 비슷한 건데.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네. 저도 아무도 비싼 거. 몰라요. 색상이 네. 비슷하네. 네. 비싼 거. 주는 대로 있고. 두 분 같이 서 계시면은 저기 홈쇼핑에 나온 한 세트 같아요. 남성분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잭땡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네, 저 오늘 뭐 좀 초반에 말이 길었는데 또 얘기 그냥 자유롭게 하죠, 뭐 그냥. 네. 이렇게. 네. 굳이 뭐 이렇게 뭐 무슨 생각하세요 이런 거보다. 네. 곽상도 50억 지난주에 네. 자유롭게 해가지고 네. 네. 다들 말씀 안 하신 분 없을 텐데 아니, 곽상도 50억. 근데 뭐가 최근에 남았죠 지금 이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은 어떤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게 부적절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또 대통령실 입장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관계자명으로 아마도 관계자명으로 네, 익명 네. 보도로 네, 그건 네. 입장을 근데 요즘에 사실은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서도 대통령실의 익명 입장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반대로 이제 공식 브리핑은 아예 안 하는 것 같고 공식 브리핑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그 새로 이번에 대변인 같지 않습니까? 네. 문화일보의 이동훈이가 이동훈 들어왔다죠. 씨가 갔죠. 그래서 뭐 이제 대변인이 사실상 공식 브리핑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의 익명 보도를 갖고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뭐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당은 음. 여당 입장 냈나요? 여당 어떻게 됐어요? 저도 뭐 여당의 빨리 입장을 얘기해요.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곽상도 의원이 국민의힘 출신의 의원인 건 맞지만은 네. 사실 이 문제 터졌을 때 이미 당적 정리를 했고 네. 이제 사실상 뭐 우리 쪽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뭐 입장 내는 거를 굳이 꺼릴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번 곽상도 의원 판결에 대해서는 저 원래 사법부 입장을 항상 존중하는 입장인데 근데 이거는 참 납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낀 게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무슨 뇌물공화국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100억씩 아들, 딸한테 막 갖다 주면은
뇌물로 안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지능적이고 더 뇌물범죄로서 더 본인이 받은 것과 같이 취급해서 더 세게 처벌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는 뭐 손방망이가 아니라 아예 방망이가 없어요. 때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상식에 굉장히 반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법부가 권위를 잃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공적 그 공무원들의 청렴성들이 굉장히 좀 무너질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또 홍준표 진짜 이제 입장을 법리적인 냈더라고요. 접근을 해주셨는데 곽상도 홍준표 네. 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 하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요?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1호는 적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까? 검사의 무능입니까? 하기사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는 셀러리맨이 돼버렸어요. 그 검사는 그 시험은 어떻게 받노 그? 그렇습니다. 우리 홍 시장님이 만약에 기소했으면 완전히 잡아넣었죠. 나는 일단은 때려박고 시작하는 거지. 이런 거는 국민 감정에 납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 신변은 어떻게 생각해? 아니, 오랜만에 모른 말 하시네. 자신 몇 끼야? 저 로스쿨 사기입니다. 로스쿨 출신들이 이렇게 말 선배 조심하세요. 무서운 줄 모르고 방자하다. 진행하세요. 네. 항상 화를 내면서 끝내기 때문에 맥락이 없어요. 질러놓고 끝내야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 식구입니다. 네, 홍 시장님 원래 그런 분인데 매력 저는 있으신 이제 분이라서. 홍 시장님 이야기에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되는 게 셀러리맨이라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과거의 정의의 사도였다는 이야기 동의가 안 돼요. 그래도 옛날에 검사장 직속 네. 집어넣고 막 슬롯머신 할 때. 그러면은 갖다 자, 놓고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과거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접대 안 받았을까? 과거에 재판 거래 없었을까? 더 많이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많았겠죠.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비리에 연루돼 있고 더 특권 의식이고 더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고 그렇지만은 한두 건씩 터뜨렸다. 이게 정답이지 뭐. 홍준표 씨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난 여자 나오는 술집도 안 가시요. 그건 맞아. 애처가시기 때문에 그 사모님만 굉장히 바라보신다고. YS의 사실상의 그 하청수사 박철원을 잡으려는 하청수사를 홍준표 씨가 하면서 그렇죠. 정말 유명한 증인을 가공한 증거를 날조하는 게 아니라 증인을 날조해가지고 증인 가공입니까? 네, 증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럴 수가 네, 있습니다. 그 박철원에게 돈을 줬다는 홍모 여인이라는 사람이 정체가 없어 누군지를. 미국에 그리고 있다고. 미국에 있다 미국에 그러고 있다는 것만 오지도 이야기가 않았고 나왔어. 주민등록도 제시 못하고 지금도 모릅니까?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예. 몰라요. 그렇게 해서 박철원을 잡아넣어서 출세한 게 홍준표. 그래서 한마디로 이 어용 검사들의 1호. 원조입니까? 원조예요, 원조. 예. 왜냐하면 이게 검사들이 판을 치게 된 게 민주화 이후인데, 왜냐면 그전에는 중정이나 이 경찰 대공부가 다 장악하고 있다가, 민주화 때 이제 중정하고 경찰 대공부를 치면서 검찰이 권력화돼가지고, 그 권력화된 검찰에서 어용짓해서 국회에 대비한 1호. 윤석열의 대선배죠, 그러니까 따지면. 근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이런 생각 좀 했어요. 일단 김만배 씨 있잖아요. 그분이 법조 기자 출신인데 굉장히 그 로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분도 무죄가 나온 거예요. 곽상도가 뇌물이 아니라는 것 자체는 그렇죠. 김만배 씨까지도 이거 뇌물 공여가 인정이 안 되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 JTBC 보도인가요? 거기 보니까 김만배 씨 녹취록 육성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최재경, 뭐 이름이 다 박영수, 나옵니다. 그 55 클럽들 네, 이름이. 네. 거기 곽상도도 나오고요. 네. 야, 근데도 이게 뇌물이 아니다. 이게 누가 이거 수긍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이게 제가. 뇌물이 보통은 이게 잘 증거가 없잖아요. 몰래 주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녹취에 뭐 곽상도 아들 경찰한테 줘야 돼. 막 이렇게 말까지 나오는 녹취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돈이 같지 않았습니까? 액수까지 똑같이. 액수까지 나왔는데 뭐가 더 나와요? 근데 왜 처벌하는 거야? 뭐가 더 뇌물이 나와야 아닌 되는 거예요, 거야? 도대체가? 아니 누가 납득이 법조인으로서 돼요? 네.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게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판사가 물론 뭐 공소장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만은 판사가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검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판사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동 책임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가요. 이 집 50억 클럽들 보면은 다 검사만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검사들이 많은데 거기 권순일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권순일 법관 출신이고 대법관까지 했거든요. 법원행정처장도 하고. 그러니까 권순일과 소위 말하는 박영수 이 두 거대 왜냐 박영수 들어가면 뭐 검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곽상도를 면죄부를 줌으로써 더 이상 박영수나 권순일이나 이쪽으로 불똥이 안 튀게끔 오히려 신경 쓰고 배려한 판결 아니냐. 이렇게밖에 전 해석이 안 돼요. 네. 안 그러고서는 곽상도를 이렇게 봐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더 못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못 여기서 넘어가려고 미리 방법이- 여기서 이제 펜스를 친 거지. 못 넘어가. 일단 박영수는 지금 딸이 아파트 분양권 받은 게 문제가 되니까 자 이제 아들이 받아먹은 게 문제 안 됐기 때문에 박영수는 딸은 문제가 없어진 거고 그 청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이 녹취록이 나오는데도 증거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탁을 한 증거라는 거는 정말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청탁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녹취록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무시됐으니까 박영수는 글쎄 수사 하나마나 현재 이 판례를 어떻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래버리면 이제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대장동에.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대장동 수사는 뭐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별거 없었잖아요. 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하고 경제공동체로 묶여가지고 뇌물죄 처벌받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최순실하고 남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남이지. 근데 이거 곽병철 씨는 아들 아니에요, 아들. 그럼 자기가 받은 건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독립생계라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독립생계라는 거는 이제 최순실하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 독립생계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거를 봐주기 위해서 논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법이라는 게 우리 JIP 교수님한테 적용하는 거랑 저한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돼야 되는데 이거는 곽상도 봐주기 위한 거니까. 최순실이 받은 그 돈만 뇌물로 된 게 아니고 독일에서 정유라가 빌려 탄 삼성 말 3마리도 뇌물로 인정됐어요. 박근혜가 받은 뇌물로 인정돼 버렸어요. 제3 그거 정유라가 빌려 탄 말이 경제공동체. 박근혜가 받은 뇌물로. 즉 최선의 딸이 박근혜와 경제공동체다. 아니 근데 나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근데 박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야. 근데 박근혜는 같은 박 씨예요? 아니요 다른 박 씨. 아니다. 다른 박 씨입니다. 이거 중요합니까 그게? 박근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은 경북이야. 경북이에요? 고향 같은 경북인데 박근혜는 그 정유라가 말 받은 거 알았을까? 몰랐다고 그 재판정에서 몰랐다. 왜냐하면은 최선이 독일로 사실상 그 도주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유라가 그때 미혼모가 돼가지고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도망가자 그래서 독일 가서 말 사업하려고 그냥 박근혜한테 얘기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게 성립이 돼요 뇌물죄가? 그러니까 경제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법리였고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넣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경제공동체로 보이는데도 또 그건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이상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단체장들 하는 사람들, 시장, 군수,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사람 몰래 마누라가 해먹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줬겠지. 그렇죠. 근데 시장, 군수는 몰랐어. 마누라만 감옥 가.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어. 네. 근데 거기는 부분대도 그러니까 경제공동체가 적용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뇌물죄 이익이라는 게 무슨 뭐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도 아니고요. 쉽게 말해 성접대를 해도 그것도 이익으로 봐요. 그러니까 유무형의 모든 이익을 다 포괄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공동체까지 안 묶더라도 아들한테 준 그 50억 아니 아들이 5년 다녔는데 그 멀쩡한 회사인데 그렇게 30대 초반인 그 아들이 다녀가지고 퇴직금을 50억 받는다는 게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에도 선례가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뭐 애플에도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퇴직금 순위 같은 게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옛날에 현대자동차 사장이 뭐 얼마였고 보니까 4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아들. 때는 뇌물의 공범인 거죠, 사실상. 아들아 공범일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공소장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기소를 했길래 어떻게 이게 무죄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으로도 안 묶었고 제3자 뇌물로도 안 했고 경제공동체 법리도 안 썼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잘못된 판결이고 전 항소심에서 이거 똑바로 처리 안 하면은 특검에서라도 이거 다 밝혀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제3자 뇌물죄 맨날 이재명 대표한테 제3자 뇌물이다 제3자 뇌물이다 하잖아요. 성남 FC 건 갖고. 근데 그때는 제3자 뇌물이 성남 시민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게. 근데 여기는 도대체 돈이 여기가 오가 주장하는 갔는데. 게. 아니, 아니 그 여기 제3자 여당이죠. 뇌물에 그렇죠, 제3자 그렇죠. 뇌물이 이재명 대표도 케이스가 적용은 되는 것이고 네. 결국 자기가 안 받고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성남 FC 그 제3자로 해서 거길로 받았다. 그래서 부정청탁이 끼는 것이고 지금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받았으면 직접 뇌물이고 자기 아들한테 줬으면 공범 내지는 제3자 뇌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거는 뭐 공소유지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판결이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거 납득하는 국민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저는 그 판사 빼고는 납득 못할 것 같아요. 판사야 뭐 자기가 땅땅땅 했으니까. 근데 일단 아들이 50억 받은 거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죠. 박상도 의원은. 사실은 그 회사에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일반인들은. 그렇죠. 특권층이 이제 슬쩍 해먹는 거기 때문에 취업을 아들을 시켰어, 그 회사에. 근데 자기 아들이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받은 거를 몰랐대. 네, 신문 보고 알았대.
그 한덕수 총리랑 그걸 비슷하시네. 믿어줘야 돼 우리가? 아니 근데 믿어, 김만배가 그러니까 아들이 만약에 그건 나쁜 놈 아니야? 아버지가 소개시키는 회사에서 트리카 50억 받아 먹었는데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 그러니까 그거를 안 줬다 이거야 아들이. 그 심리 예. 이해해요. 예, 안 로또 줘서 되면 이게 부모님한테 안 알립니다. 이해하니까. 뇌물이 아니라는 거야. 안 줬기 때문에. 그리고 곽선호가 몰랐기 때문에. 그 논리예요 지금 상황은. 근데 요새 로또 1등 돼도 10억 정도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로또 5번. 네, 번개 로또를 연속으로 5번. 맞을 확률. 네. 전 로또 되면 부모님한테 안 알려요. 누구자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 내야 돼요. 내야죠. 당연하죠. 정치하는 집단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곽상도 씨가 몸담았던 당이기 공천도 때문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곽상도와 자른다는 의미였으라도 공식 논평을 내야 되는데 네. 그 진짜 육모방망이 잘 하시는 분이 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육모방망이를 안 제가 들고 그럼 나오시는 육모방망이는 어쩌면 제가 또 시사방망이 시방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사방망이 한번 들겠습니다. 네, 네. 시사방망이로 저희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끔하게 이거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돼. 변호사님이시니까 술액죄하고는 어떤 구분이 있는지 그 짧게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직접 뇌물이면은 예. 본인이 받은 수뢰가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일 때는 아들한테 주라고 이제 사인을 준 거죠. 눈치 싸움에서 절로 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랑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건데, 제3자 뇌물로 했을 때는 부정청탁이라는 게 또 낍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으면은 뇌물은 그냥 성립이 되는 건데 제3자 뇌물은 부정청탁이라는 게 또 끼기 때문에 사실 또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입증하기 어렵다? 뭐 100번 양보해도 아들이 그 50억을 받았다는 거 아까 몰랐다라고 그 말씀하시지만은 말도 안 모른다는 게 더 이례적이기도 하거니와 이미 김만배 씨 녹취록에서도 곽상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그냥 김만배와 정영학이 그냥 허공에 얘기하면서 곽상도랑 얘기를 안 했을까? 아들 이름도 상식적으로- 나와요. 아들 이름도 나와. 아들 아들 이름 경찰 나와가지고 얘기도 나오고. 아들을 통해서 50억을 달라고 약간 요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요. 이게 나와 이 말이. 근데 그런 물증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물증 내지는 그런 녹취도 나오고 또 그 사람들 증언대에 세워가지고 재판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판을 했길래 이 무죄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뇌물이 합법화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카르텔로 이게 썩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뿌리가. 이거 심각해, 그 진짜. 재판부가 재판 제대로 안 했을 때도 처벌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원래 저기 사법부의 판단을 늘 존중하지 않거든. 근데 재판 잘못한 것까지 해서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고 판검사들에 대해서도 견제 장치는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공수처가 좀 더 활성화가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부가 하는 걸 존중하게 돼 있잖아요. 삼권 분립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그 재판장의 양심이 이게 맞느냐 과연.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 근본적으로 나는 이 판사 문제, 검사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사적으로 이 젖지잖아, 판사라는 게. 네. 신의 원래 출발이라는 것이 신의 영역을 대신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 난뭔 소리인가 젖지라 그러셔가지고 뭐가 젖지라 그래서 젖는지 몰라서. 누가 졌지? 아, 저지. 근데 저 이제 경상도라서 영어도 우린 경상도식으로 하는 거야. 발음을 좀 존중해 주세요.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한다니까. 졌잖아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가 진 거지? 어제 졌다고. 어쨌든. 저지보다 졌지 그러면은 뭔가 좀 세 보이잖아. 근데 인간미가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데 그 도구로서 이제 법을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판사에 대해서 신성한 것을 부여해 왔단 말이야. 근데 판사에 대해서 신성한 것을 부여해 온 것의 역사가 보면은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하고 엘리트주의와 이 지식인에 대한 역사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이제 지식인이 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이 신성시하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판사가 법 해석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해주는 그런 시대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가? 라는 좀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나는. 지금 특검을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하고 이제 그 기본소득당, 네. 야3당이 특검을 하겠다. 네. 물론 이제 정의당은 윤석열까지는 불똥이 튀면 안 된다는 입장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김건희 특검은 또 안 돼. 50억까지만 하고 이 박영수하고 저축은행 문제 있잖아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문제인데 네. 요거는 안 하겠다 해서 하여튼 윤석열을 지키긴 하는데 뭐 어쨌든 특검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막 국민의힘이 특검 막지 못할 텐데 50억 클럽은. 네. 부글부글하죠. 근데 판사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해도 또 똑같은 판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5.16 때는 거 아예 그냥
대법원 재판 끝난 거 다시 들고 온 적 있어요. 그 조폭들 다 뭐 이정진이 잡을 때 이미 대법 선고한 거 야 다시 필요 없어. 다시 해가지고 재판부를 혁명재판부로 따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판사 믿을 수 없다 야인 시대 해가지고.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들이 엮여 있잖아요. 이거는 특검 플러스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검만 갖고 안 된다. 네, 안 된다 이거죠. 특별 재판부도 지금 우리나라 법률 체계 내에서 가능해요? 아니 뭐 이제 법으로 만들지 그것도 위헌 논란이 또 있겠죠. 근데 뭐 사실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좀 근데 선례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선례는 뭐 제가 깊게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5.16. 근데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하면 포퓰리즘이거든요. 근데 포퓰리즘이 나쁜 게 아니야. 원래 이 정치와 민주주의라는 게 포퓰리즘 쪽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씩 그런 거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그런 정치가 재미가 없죠.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단죄라든가 기득권에 대한 타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4.19도 그렇고 5.16도 그랬었고요. 그때 나라가 이제 무너진 게 그 4.19 이후에 그런 그 선거 사범들 그걸 다 부패로 엮여 있으니까 선거 사범들하고 막 재판부가 다 손만방에 처벌 나왔거든요. 또 터진 거야. 거기서 4.19 이후에 매일 데모가 막 3,000건씩 벌어지고 또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독립하고 사법 원칙이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없는 거거든. 뭐 쥐들 법 가지고 친한 놈 봐주고 정직한 놈 처벌하는 순간 이게 유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도를 넘어가고 있다. 뭐 저같이 지금 검찰에 주작하고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검찰이 주작했다? 왜 법원은 뭐였지? 아니 한통속이야. 한통속이지. 재판 가보면 알아요. 들어가면 알아. 한통속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소장하고 기소장하고 판결문이 똑같아요. 예, 복붙이야 복붙. 그러니까 도장만 다. 예, 도장만 바꾸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이다. 법원의 협조 없이는 절대 검찰공화국 안 되는 거거든요. 판사가 막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4.19, 5.16 나오는 정도의 완전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짓밟이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혁명재판부 나와야지. 근데 뭔가 마음에 들어. 근데 저도 시원시원하세요. 참 지금 이 곽상도 의원 판결 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전 이거 굉장히 저는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아니 정말 이게 뭐 내용이 어렵습니까? 내용이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냥 그 30대 청년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회사 취직해가지고 50억을 받은 거예요. 그 뇌물이지 뭐야? 그럼 아버지 보고 줬지 그거를 그 아들 보고 줬냐고요. 그리고 그 회사라는 데가 대장동의 가장 핵심적인 회사고 거기 연루된 사람이 김만배 씨라는 사람인데 이미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로비를 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그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는 이분이 뭐 권순위 대법관을 8번 만났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죠. 그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하는데 죄는 산더미처럼 많은데 처벌은 너무 가벼워. 다 봐줘. 그러면은 우리 변 대표님 말씀대로 뭐 저야 뭐 동의는 아직 아니지만 혁명재판부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게 이해는 되는 거예요. 이게 심정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심각한 곽병채 씨 변호인으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 거죠. 제가요? 갑자기 왜 왜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서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입장을. 뭐 제가 수임 관련한 거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좀 반 달라 그래요? 그리고 예? 변호해주고 반 근데 달라 아니 근데 그래.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이 판결 자체가 이거 동의하는 국민 진짜 있겠냐고요. 누가 그러니까요.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명의 예를 들면 이제 판사 세력의 이 상징인 권순위가 걸려 있고 네. 정권의 큰형님 박영수 그리고 기자들의 큰형님 김만배 검사 판사 언론이 다 유착돼 있고 아니 진짜 김만배라는 사람의 돈을 안 받은 기자가 없고 김만배라는 사람의 돈 안 받은 판사가 없다. 예. 기자가 주는 돈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업자한테 받으면 위험하잖아. 근데 기자들을 가장 안전한 돈을 받으니까 이 사람한테 안 엮인 사람이 없으니 지금도 자세히 보면요. 이 정도 사건에서 언론이 상당히 조심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들고 일어나. 김만배가 하도 엮여가지고. 다 물려 있나요? 참고로요. 아니 한겨레 신문 진짜 기자가 받았잖아요. 이거 나와서 몇 나면 억씩 다른 사람은 말할 줄 자, 없지. 김만배가 어느 정도 이상이냐면요. 족벌 언론사들 사주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법에 걸린 거 있잖아요. 네. 김만배 불러서 거기서 해결합니다. 어머. 네, 그 정도의 이 파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언론도 슬쩍 덮으려는 것 같고 나는 민주당 정의당이 한다 그러는데 자꾸 정의당이 이상한 말 하면서 그냥 대충 덮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지금 국민 정서는 이제 폭발하는데 실제로 폭발해 줄 것을 폭발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변희재 대표님 이야기 확 와닿는 게 예. 혁명 지금 재판소 뭐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혁명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들고 나는 상황이죠. 예. 근데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저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 한 사람으로서 또 뭐 제가 법을 전공해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도 네. 너무 정말 화나고
이게 과연 정의냐. 이게 아무리 최소한 인간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양심을 좀 상실해가는 이 사회가 이게 참 정상인가. 좀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 정권 입장에서는 이거 비상벨을 울려야 되는데 난 뭐 정권이 배우라고 보니까 이번 판결에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 사기지만 내가 볼 때는 어쨌든 20, 30대 층에서 이재명을 앞섰던 이유가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뭔가 부패를 척결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 30대에서 앞섰잖아요. 특히 남자 쪽에서. 이게 뭐냐 해서 지금 20, 30대가요. 좌우가 없이 지금 완전히 들고 일어날 판이거든. 그럼 정권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네. 이거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갈까. 이제 말 안 하고 이제. 근데 그렇게 이슈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제 말이 그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안 나와요, 기사가. 언론들이 안 생각보다 따라주니까 안 지금 나와요. 폭발하고 있는데 언론이 안 받쳐주니까. 오히려 이제 맨날 며칠 나와야 그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분노하죠. 대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대학에 이번에 뭐 대자보도 그렇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민 사건에서 조국 사태 때 다 분노했는데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하지. 심하지 사실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아니 그래서 조민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장학금 그동안 계속 받아왔던 장학금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부터 받았던 3개월치 600만 원 그게 또 제3자 뇌물이라고 하지 아니 않았어요? 그거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인가요? 청탁금이죠. 그러니까 그건 좀 더 구속력까지 넓어서 어. 그건 처벌되게 맞긴 맞는데 근데 액수로 봐도 아니 600만 원 받은 거하고 여기는 50억인데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임 대변인. 600만 원은 장학금이었어. 저분은 임 대변인님하고 결이 좀 달라요. 달라요? 예. 네, 우리 편인 줄 알았네. 잠깐. 같은 편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던지는데 공감이 안 와. 아니 내 눈을 아까 네. 간절히 쳐다보더라고. 이 두 분 사이에 벽이 동의 좀 해줘봐.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네네. 아 근데 액수에서는 근데 뭐 비교가 내가 안 그 되잖아요. 김영란법이잖아요. 그건. 그거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처벌받는 그러면 이 공직자는 그 공직자 자녀가 장학금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김영란법 처벌 안 되는 돼. 거예요? 공직자는 공직자 고위공직자 그 자녀분 이제 장학금 받으면 안 돼. 청탁 없이 그냥 받으면 무조건 위법이라는 건데 그럼 장학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고위공직자를 딸.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를 잘해서 받았냐 아니면 아버지 보고서 받았냐 뭐 그 차이인데 그 차이예요. 뭐 사실 뭐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곽상도 판결이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근데 거기 그 곽상도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 이제 아니겠습니까? 1심까지 한 거니까 그렇죠. 이제 2심, 3심 남아있죠. 뭐 할까요? 지금 1심도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웃긴 게 재판 과정 중에 판사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면 제3자 뇌물 이걸로 한번 그러니까 그렇죠. 해와라. 공소장 변경도 해야 네, 되는데. 하는데 그런 조차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봐주기예요. 제가 볼 때는 곽상도를 막아서 이제 박영수하고 권순일한테 불똥 안 튀게 하려고 미리 이렇게 약친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불똥은 윤석열 정부의 티지.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또 윤석열 이게 언론 때문에 또 안 들고 나가는 게 윤석열 이상한 정부의 거고. 티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김건희 특검 가지고 쌍특검.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같이 엎어야 돼요. 대장동 이걸 빨리 같이 엎어야 이때 돼요. 같이 해봐야 오늘 돼요. 같은 거 네, 김만대를 네, 같이 네. 해봐야 돼요. 일단은 뭐 김건희고 뭐고 이거부터 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뭐 정의당이 안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거라도 빨리 통과시키고 뭐 윤석열의 뭐 불똥 튀는 거 싫다 그러면 그거 빼더라도 빨리 가야 돼 이거는. 빨리 가야 돼. 수사하다 보면 터져 나올 거야 아무리 막. 그러니까 누구까지? 그러니까 곽상도, 그러니까 그리고 50억 클럽만 박영수, 하겠다. 그러니까 정의당 권순일 입장은 예, 50억 클럽만 하겠다. 아, 정의당은 왜 그런 스탠스를 가진 거예요? 머리는 도대체가? 왜 미란당 김건희는 같은 스타일들이 건들지도 않아요? 나와가지고. 이해가 안 되네. 정의당이 정의당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판단을 잘 못하고 있어요.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뭐 하세요? 아, 깜짝 놀랐어. 막 아, 손을 안 저 들어놓으셔가지고. 마술쇼인 줄 알고 좀 보고 있어. 불 나오나요? 판단을 못하는 게 이건 네, 같아요. 김건희 특검이라는 게 결국은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와 연결돼 있고 네.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대선 때 했던 이 선거법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민형사상에 소추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탄핵감이야. 정치적 탄핵 또는 퇴진감이야. 그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연결을 못 시킨 거야. 정의당이. 근데 내가 보니까요. 그게 민주당 의원들도 많은 수가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죄 짓고 나쁜 짓 했으니까 특검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게 윤석열의 퇴진까지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인식이 없는 거야.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 김건희 때려서 뭐해?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네, 특히 네. 조정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 하잖아요. 김건희 특검 문제는 결국 윤석열 퇴진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 그림을 못 그린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조정훈 의원이 왜 키맨이라고 불리는 건가요? 법사위에서 그렇게 그 중요한 올라가는 그 법사위에서 숫자의 문제인데 명수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는 아. 한 명이 지금 민정이 모자라니까 네. 이제 법사위 통과시킬 때 아. 지금 조정훈이 대장동 특검 통과시키려면 이재명 대표 나가라. 네. 이재명 대표 물러나는 거 조건으로 내걸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 것 지가 같습니까? 뭔데? 그러니까 왜 남의 당 대표 나가라 말하라 자기가 뭔데? 아니,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 그리고 조정훈 의원 사실 민주당 때문에 의원 된 사람이잖아요. 그 더불어 거기 시민당으로 시민당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 드릴게요.
21대 민주당 공천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비례로 들어오신 분들 내가 딱 거명할게. 네. 김병주 쓸만해. 김병주 의원 훌륭하시고 장군님. 장군님. 그다음에 그 노동계 이수진 의원 훌륭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정치 그만하세요 좀. 비례 한번 했으면 그냥 집으로 나머지 가죠.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집으로 보내, 집으로 기억이 나는 보내. 사람이 없어, 아예. 집으로 가죠. 원래 옛날 같은 경우는 비례 대표하면 그때 이제 비례가 어느 걸 대표를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만 딱 그때 일하고 그다음에 원래 자기 지역구를 영역으로 안 돌아가야 가거든요. 돼요. 자기 영역으로 네, 돌아가야 되는 돌아가는데 거예요. 희한하게 이번에는 이제 비례하면 그냥 지역구 어디 찾아다니는. 최근에 게 계속 그래 왔어. 교수님 그러면 최강우 의원도 집에 가라. 몰라 그거는 몰라. 명부 지금 다 확인합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한 명씩 합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붙잡아요. 체포해 빨리.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될 것 같아. 순간 0.1초 이게 가만히. 동거 흔들렸어. 그분을 빼먹었네. 약간. 그리고 아주 만약에- 예리했어. 아주 만약에 예리했어. 꼭 하고 싶다면은 험지로 가라. 험지로 가라. 험지로 가라. 네. 꼭 하고 싶다면 험지로 아, 가라. 매우 동의합니다. 근데 나는 험지로 그 가라. 조정원 의원 대해서는 공천되는 과정을 누가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정말 내가 신기한 게 조정원 의원의 시대전환의 이 상황이 김종인 씨였거든요. 그래서 조정원이 계속 김종인 스승으로 모시고 행사 때마다 김종인이 와서 축사했는데 그 김종인이 야당의 당대표였다니까 비대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총선 때. 아, 그때. 아 그러면 김종인은 조정원을 자유한국당에 비례를 꽂아야 되는데 이거 왜 민주당에서 꽂았냐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 그 당시 미래통합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네. 이거 누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조정훈이라는 그 사람은. 조정훈 의원이 2016년에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영입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때도 말씀하신 실패했죠?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 그때 김종인 있을 때도. 예. 예.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있고.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아 근데 김종인이 그러면 그 당시에 야당에 실권 쥐고 있었는데 왜 거기서 안 찍고 여기서 찍어주냐고. 김종인의 제자인데. 아 근데 그때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 총선 공천 때는 관여를 못했고 선대위원장으로만 오신 아니, 거예요. 선대위원장 때. 꼽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정훈은 김종인의 자식이라는 건 다 알려졌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그 국회의원 자리 하나라는 게요. 예를 들면 김대중을 모셨다 30년간 기어다녀서 얻는 게 배지거든요. 맞아요. 비례대표? 그럼 조정훈은 김종인한테 기어다녔는데 왜 민주당에서 그 배지를 안 줬냐 이거야. 예. 그러게요. 참 그- 신기한 포인트네요. 조정훈 의원의 네, 경력을 한번 쫙 살펴보면요. 네. 뭔가 아니, 재밌는 경력이- 답이 나올 거예요. 경력이 여시제 경력이 가장 여시제. 중요한 경력, 여시제의 그. 그리고 이스라엘 근무, 세계은행에서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근무했다는 게 상징하는 바가 좀 경제 쪽 아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 여시제라 그러면 지금 내각제 세력의 핵심 브레인들이고 오. 거기에 이제 저 이광재부터 해가지고 사무총장. 나경원. 나경원 예. 뭐 수도 없이 그냥 나경원도 여시제였어요? 여시제 들어갔었죠. 여시제 갔었죠. 아 진짜? 그건 몰랐네. 예. 아니 내각제 세력의 그냥 본산이야 여시제. 이광재 그래서 조장 조직인데. 조정훈이 지금 자꾸 트는 거 보면은 결국 제 하는 스타일이 보면 중대선거구제 내각제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이쯤에서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김종인 박사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너무 의욕 있습니다. 김 박사님. 조정훈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봐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다는 질문이라고 봐요. 내 김신대, 내 김정은도 아니고 그런 필요를 할 수 있다고. 재섭이는 내 아들이라고 봐요. 아 본인 그 위원장님 그 요즘 그 조정훈 의원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신규 변호사는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렇다고 봐요. 김종인은 얘기한 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여기 비슷하게 컨셉이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봐요. 너무 이렇게 봐요. 이거는 김종인 자체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그 별의 순간은 왜 뺐습니까? 그 별의 순간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 신인규 변호사는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봐요. 정치계의 별똥별이라고 봐요. 이미 떨어졌다고 봐요. 싫어합니다. 추워도 신인규가 송파구청장 2위까지도 아, 왜 또 송파구청 얘기 왜 합니까? 안 갈 거라고 봐요. 아이고. 예. 김종인. 그럼 저기 위원장님 요즘 여기 안철수 밀어요? 진짜 안철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도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 사람은 정신이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봐요. 준석이는 어디 간 거야? 그렇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요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초반에 시작할 때 국민들의 신망을 많이 얻고 시작한 건데 이렇게 가면은 전 정부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정청래는 요즘 뭐 하나? 정청래 걱정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왜 정청래요? 아니 그 김종인 영감이 예. 하시는 이야기에 균형감이 있어. 네. 근데 틈틈이 나오는 사리사욕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원로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항상 위기 때마다 뭐 1순위로 항상 영입으로 뭐 전문 거론되시니까. 비대위원. 그거 이제 내려놓으시면 이제 실제로 원로 대접 받을 것 같은데 내려놓아야지 한번 기회가 와요. 본인한테도 별의 순간에 한번 하다 못해 뭐 저기 이 거국 내각 총리라도 한번 기회가 올 것 같은데
너무 사리사욕을 자주 드러내시니까 그런 기회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각제를 너무 집착을 해요. 내각제긴 좀 안 해야 돼 이분은. 비만 있으면 내각제기라니까. 예전에 대통령 선거도 한번 나오셨잖아요. 예. 그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사무실도 내부했는데 비례대표로 많이 하셨죠? 예, 비례 5선. 5선을 비례로. 비례만 우선 비례만. 네, 굉장히 독특한. 지역구 한 번 나가셨는데 이해찬 총리한테 깨졌어요. 그래서 이해찬 싫어하지. 네. 감정이 많죠. 예.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봐요. 그 추정하죠. 김종인 민주당 대표 시절에 공천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컷 시켰죠. 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안 줬고 맞아, 네. 2016년에. 그 뒤로 정청래 작가로 데뷔했다는 그 전설적인 얘기 때문에 두 분이 사이가 또 안 좋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이해찬 총리 공천 안 줄 때 두 네. 명이 올라왔어. 한 명하고 전해철, 이해찬 누구를 공천 안 줄 것인가 이런 설들이 돌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해찬 총리를 공천 안 준 거지. 그건 고민할 그건 좀 필요가 사심 없었다고 아닙니까? 봐요. 사심. 일절 사심. 고민하지 않고 내가 정청래를 사심으로 안 준 그리고 거예요. 이해찬 날렸다고 봐요. 또 등장하셨어요. 아, 오늘 자주 나오시네요, 우리 박사님. 아, 참. 네, 어디까지 재밌네요. 얘기했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대선 때 박사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네. 같이 우리 일을 하던 분들이 물어보니까 네. 예. 본인이 이제 한국의 정통 귀족이라고 생각하신다. 아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또- 대법원장이 초대 대법원장.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집안이 그 인천 김성수하고 같은 집안이야. 음. 같은 집안인데 인천 김성수 집안은 친일파로 몰렸고 자기들은 가인 김병러 선생 때문에 독립운동가 집안이 됐고 같은 자산가 그게 분류가 된 겁니까? 엄청난 자산가인데 둘 다 그렇게 이제 딱 되면서 한국에 나는 정통 이 그 노블 뭐지 오블리스 노블리제. 제가 잘 말했죠 미리. 그러니까 오징어 불고기 추가요. 오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 뭐지? 근데 바로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오징어 불고기인 줄 알고. 당황했네. 네, 하여튼 그거. 오징어 오블리스 노블리제. 네. 영어만 나오면 지금 순간 당황하시네. 교수님이신데 우리 그래도. 전부 다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졌지. 아까 저지 할 때 구박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김종인 우리 박사 얘기까지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항소심 가면 과연 검사들이 제대로 또 더 열심히 할까요?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더 아예? 이건 좀 뭐 나오는 거 없잖아 하고 오히려 명분이 된 거 아닐까요? 국민들 여론을 보겠죠. 이게 여기서 이제 여론 보겠죠. 잠잠해지고 이러면 진짜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하면은 뭐 특검이 나오든지 네, 아니면 네. 이 재판에 대해서 뭔가 좀 국민들의 감시가 좀 있어야 된다. 원래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옛날 같으면 이제 청와대 민정이 움직이죠. 청와대 민정에서 움직이는데 민정이 없잖아요 지금. 다 민정이에요. 민정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다 민정이에요. 민정인가? 대통령부터 해서 다 민정이에요. 알고 보면. 아니 청와대 직원 전체가 법무밖에 안 해요. 모두가 법무밖에 전원이다 안 해요. 법무니까. 검사 아니에요? 전원이 다 검사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저기 보니까 내가 어디 플랜카드 걸어놨는데 네. 그 보고 우스운 게 뭐더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대출 사기 막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놨더라고. 국민의힘도 또 거기도 민정이야. 그렇죠. 지금 여당 뭐 정부 다 민정이야 그냥 전부 다. 사실 그 대출은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출 사기 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그게 사실 그게 대장동에 개입돼 있죠. 대장동의 대장동 스타트가 시드머니. 이제 시드머니를 부산저축은행이 이제 불법 대출에서 걷는데 그 당시 이 변호사가 그 불법 대출을 주도한 자의 우리 변호사가 신변호사님 박영수고 힘들겠다. 담당 검사가 유성열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정의당이 특검에서 빼자는 거 그거 빼자는 거거든요. 네. 그거 빼자는 거예요. 왜 빼자고죠 정의당은? 정의당은 왜? 하여튼 뭐 윤석열이 다치면 안 된대 하여튼. 왜 다치면? 뭐 하여튼 이게 지금은 저는 뭐 조속한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정의당이 못하겠다 하면 빼서라도 특검에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검찰에게 맡기면요 이거는 똑같이 갈 수밖에 없지. 지금 저게 판검사가 이제 1심 판사가 제일 젊은 판사들이 아닙니까? 그 젊은 판사가 자기 판단 내렸겠어요. 그거 당연히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특검으로 안 가면은 이거는 결국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아니고 국바스라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전 국바세. 네. 아니 근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지금 딴 거 좀 하느라 좀 아니 나도 까먹었네. 피하고 싶은가 봐. 부산저축은행 사건. 잘 안 들리는 그러니까 거네. 검찰에 잘 안 들리는 걸로. 검찰이 제대로 하겠니 양소에서.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탄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저는 건넌 거 아니냐 이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특검이 막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묶어서 뭐 갈라서 할지 통합해서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전국은 경색되는 거는 상수인 것 같고 이제 어디 범위까지를 이제 민주당이나 야3당들이 치고 들어갈 것이냐 이제 그것만 남은 것이고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가 2023년도 또 이제 실종되는 거는 명약관여한 거 아니냐. 그게 다 국민들한테 또 피해를 올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좀 피곤합니다. 정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본인들 역할을 하면 될 일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정쟁화되고 또 한 발자국도 국회는 앞으로 못 나가고 또 이것만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또. 국민의힘 탓이야. 국민의힘 탓인 게 왜 윤석열 후보를 뽑아가지고 아니 그럼 민주당에서 왜 키워주신 거예요? 왜? 아니, 추미애 장관님 그 기억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돌고 돌아 또 다시 돌아. 문재인 정부 탓이야 또 이제. 누가 검찰총장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런 누가 사람 추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양정철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수렴했습니다. 아 근데 이 얘기가 네. 한동훈하고 법무법사위에만 붙었다면은 맨날 박대우는 우리가 잡을 때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때 우리 응원하지 않았 이 얘기가 빙빙 돌아버려 이제. 그걸 좀 끊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 수사 똑바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남 죽이는 거 말고는. 특검을 하게 되면은 특검에 이제 추천권을 뭐 야당이 하든 누가 하든 지원자가 있어야 특검을 하는데 그런데 지원자는 대부분 이제 이 수사에 자신 있는 사람 들어오지 않겠어요? 네. 그랬을 때 저는 특검 수사가 일정한 성과를 낼 거라고 보는데 뭐 워낙 개판쳤으니까 그랬을 때 이 특검의 인기는 아마 윤석열이 그때 사기 수사해가지고 인기 있었을 때 조국 수사 가지고 그 정도 뜰 거거든요. 그럼 그 특검이 또 다음 대선 후보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는 그거 안 불행해져. 되는데 그럼 안 문제는 돼. 그만하자 이제. 이 특검이 물고 같은 뉴스가 있죠. 특검할 때 특검이 저기 다음 딱 정치 안 한다고 막혔잖아요. 각서서 가기. 그 요구해야 돼 이번에. 아니 근데 특검 임명부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박영수 특검 들어올 때는 양당 대립할 때 국민의당이라는 좀 캐스팅 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간 건데 이 양당이 대립하는데 매일 특검 누구로 하느냐 갖고 또 싸우지 근데 않겠어요? 아직 그거는 그냥 변협에다가 맡기는 게 그냥 대충 그럼 그렇게 믿을까요? 하는 또 게, 변협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또? 변협이 좀 윤석열 쪽이라고 지금 나와서 하는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특검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자기가 자신 있어서 대부분 들어와서 특검 수사를 게을리하고 그랬던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가 못한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성과 내거든요. 그게 박영수일지라도. 박영수 완전 조작날조사에 가서 성과를 냈는데 돌이켜 보면은 이 한국의 이 검찰 쪽이 무너지는데 안철수 당이 결정적 역할을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김명수 대법원장도 안철수 당 의견. 그런 사실이 박영수 없습니다. 특검도 그쪽 당 의견인데 안철수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같이 했던 다른 분 의견이 박영수를 끌고 들어온 거는 뭐 박지원 씨가 박지원 씨가 끌고 들어왔죠. 최재경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당시에 최재경 수석이 박영수랑 인연이 있어서 추천했다는 얘기도 근데 있더라고요. 박영수 특검하고 인연 없는 검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야 대부. 대검 중수부장을 했기 때문에. 박진영 교수는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왜 화를 나게 하셨어요? 어디 출마하라고 나도? 어떻게 저런 손가락이 어디 갔지? 찾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 저기 뭐야 철수 안 하세요? 절수 안 합니다. 끝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자. 근데 윤핵관이라는 단어도 못 쓰시잖아요. 단어도 막 함부로 못 쓰세요. 무서워서 못 쓰세요. 전략을 저거는 2등 전략으로 바꿨다던데 소문에? 안 쓰기로 한 겁니다. 단일화 안 합니까 김기현이랑? 절대 없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무서워서 며칠 안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유능한 당권 주자입니다. 무서워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아니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니 엉뚱한 얘기를 사람들이 자꾸 해요. 요즘. 저만 자꾸 건드는데 정말 김기현이 단일화 하자고 그랬던데요 안철수한테? 저 안철수가 바로 국민의힘의 희망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철수 후보님은 이 무너진 정의를 세울 수 있어요 지금? 나라가 당연히 재판이 그렇죠. 엉망인데? 당연히 제가 연대 보증인입니다. 손가락 안 자르나요? 그 얘기 좀 그만하시고 연대 자꾸 얘기하니까 고대분들이 섭섭해 하시겠어요. 아니 안철수 네. 의원보다도 사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나 이 국바세 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봐. 저희가요?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미 국민의힘은 썩어서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 자꾸 산소호흡기 대주는 거야. 천하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산소호흡기 계속 대주는 거야 이게. 난 그렇게 조금이라도 봐요. 희망이 희망 고문인 거죠? 희망 고문인 거죠. 희망 고문인 네, 거죠. 네, 뭐 현실이 어두운 건 맞는데 그래도 뭐 당원으로서 뭐 최대한 이게 열심히 바꿔봐야죠. 암 환자한테 저기 이제 그 빨간 약 바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술하거든요. 수술했어요? 수술 들어갑니다 지금. 개복이 안 됐잖아요. 아니 천하람 지금 후보 나갔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든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지금. 복강경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저기 우리 변희재 대표님도 그런 일들을 하시지만은 안철수가 제3세력으로서 자리 잡았던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엉터리 비슷했지만 청년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청년 운동을 한 거예요. 토크 콘서트. 두고 대중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당권을 못 먹으면은 이 우리 국바세 멤버들이 대중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대중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예, 대중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아니, 근데 일단 저희 당만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뭐 거의 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이 분노가 네. 이 에너지로 치환돼가지고 많이들 지금 전당대회 때 목소리를 내시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을 보면 이른바 친윤 후보들이 다 날라갔잖아요. 뭐 이용 날리면. 또 누구였죠? 이만희. 이만희 그리고 박성중. 그런 분들인데 사실 그 세 분들이 사실상 인간 토리라고 할 정도로 인간 토리라니요. 토리가 뭐야? 여기 여기는 그 토리가 민생경제연구소가 아니에요. 언론사입니다. 그럼 말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럴 충성을 정도로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엄청나게 유명한 충성한 아, 나 토리를 하길래 나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듣는 토리 기분 아, 나쁘단 토리는 그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개도 토리예요. 왜 이름을 토리라고 지었을까?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옛날 뭐 토리당 이런 거 있었잖아. 아 그렇죠. 그건 그런 아니에요. 건가요? 예. 그거랑 연관이 토리. 없어. 아, 그런 거 연관 없어요? 네. 하긴 그만큼의 지식 수준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럴 만큼 충성도가 있는 사람인데 네. 사실은 그 당원이 심판해 준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렇죠. 네. 다 그리고 날라간 특징은 거고요. 뭐냐면은 그 윤핵관 호소인 내지는 윤핵관들이 다 떨어졌고 과거에 그 저는 이제 최고위 폭파범이라고 부르는데 최고위 폭파시켰던 3명 있죠. 네. 그분들이 또 지금 들어왔어요. 8명 안에. 김재원. 그러니까 김재원도 사실상 폭파범으로 넣어야 돼. 광희로. 조수진, 정미경. 이 최고위 폭파범들이 또 들어왔어 지금. 또 들어왔어. 이분들 또 폭파거든요. 예. 거의 수능 폭파범이에요. UDT 같은 거예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윤핵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심판이라 본게 아닌 게 그 사람들 누군지 거의 다 모르는 사람들. 정치 안 해야 돼. 그 예, 정도면. 인지도가 없죠. 인지도가 없어서 정치 윤핵관이 안 뭔지 해야 거의 몰라. 다 이용과 이영을 헷갈려합니다. 저희 당에. 이영을 그러니까 헷갈려. 그 사실 핵심들은 아까 그 최고위 파괴했던 그 3인방의 핵심들이거든요. 폭파범. 안전하게 다 돌아왔거든요. 이용은 잊혀진 계절이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매기시네. 뭐라고요? 이용하고 가수. 이영 의원 있잖아요. 아, 그래요? 헷갈려요. 이영 멋있네. 모르셨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멋있습니다. 네. 예. 아이, 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상현, 조경태 이번에 떨어진 분들 다 정기은퇴 집으로 가라고 왔어요. 그 정도 선수에 천하람한테 그냥 끝났죠. 그래 영선인 천하람한테 졌으면 집에 가는 게 맞아요. 저도 출마 선언 하루 만에. 집에 가는 게 맞아요. 집에 가는 가실 게 분 맞아요. 많네요. 집에 민주당 가야 돼. 집에 안 가요. 집에 집에 안 가요. 아이고 집에 좀 가시지. 아이고, 또 이분은 누가 이분은 나오세요? 어떻게 합니까? 또 이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뭐 황교안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그런 비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분 목소리 자체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황교안 성대모사는 우리 이상민 씨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거의 같아요. 없어요. 돈이 되면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여보 색소폰 가져오세요. 케니지 걸로. 감사합니다. 이분 올라갔죠 이번에? 아, 이분 올라갔죠. 아, 4등 네, 으로 올라가요. 추정되고 네. 있어요. 저 예. 보수표가 일로 몰리고 있어요. 오, 황교안 쪽으로. 네, 그거 왜냐면 왜 그럽니까 그게? 그 정강훈 전체 이 태극기 집단이 이번에 신의식 날아가면서 김기현은 안 찍겠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 쪽으로 가 있는데 신혜식 그 후보님은 엄청 세게 까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 갈팡질팡해. 하루 깠다가 하루 빨다가 깠다가 정신이 약하고 오락가락 하는데 충격으로. 힘드셔서.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저기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뭐예요, 저기는? 탄핵에 대한 입장이? 탄핵에 대한 입장은 원래 찬성자고 찬성이에요? 박근혜 없을 때 내가 해먹자 해가지고 대통령 대행 되자마자 한 게 황교안 시계 만들고 맞아. 그때 많이 해먹었죠. 그거. 황교안 시계를 만들었다고 시계 만들었어요. 대행하면서 대통령 법무부 권한대. 의견서를 탄핵을 찬성한 의견서를 내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역할하고 제가 당권 먹으려 해서 박근혜 쪽에서 완전 배신자 중에 배신자로 알고 있죠. 그럼 탄핵 찬성파네요? 찬성파고 지금 또 세모라 그랬다가 좀 더 먹어도 탄핵 세모라 그랬다 그랬었고 이 사람은 좀 최대 문제가 난 천하람 씨하고 잘 짚었다 보는데 총선 때 이 선거를 참패할 줄 알고 종로바닥을 기어다녔거든요. 맨날 절하고 다녔어. 그래서 4시간 만에 집으로 도망갔는데 참패할 때 1년 뒤에 나타나서 부정선거라 그러면서 부정선거 가지고 해먹는 애들 거를 다 뺏어서 부정선거의 이 제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된 거죠. 대기업. 제왕이 돼서 그 우리 보수에서도 이제 이 선거 전문가들이 있어. 이거 부정선거 아니다. 황교안 알려주겠다고 찾아가면 도망다녀. 황교안의 부정선거하고 민경욱의 부정선거는 좀 그러니까 달라요. 민경욱이 부정선거가 가용세가 만든 걸 한 개 먹어버렸어요. 흡수해 빼가지고. M&A. 그러면 이 정도 급 되는 사람이면은 보수에서 선거 참관이 수십 번 들어가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황교안 만나자 설명해주겠다. 도망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놈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거 뻔히 하면서 사기쳤다 해서 사기죄로 고발했어. 그 지금 천하람이 하자가 통화자가 안 나오잖아 지금. 민경욱은 소신범이고. 아이 강용석도 그래도 비즈니스에 코인이야. 우리가 공문 쏘고 뭐 정규제 쪽에서 토론 나와라 다 도망 다녀. 자기가 믿고 있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면은
광수 가지고 지금 구속된 지만원 씨, 그 광주 광수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이 사람 믿고 있어. 그러니까 토론 나와. 어쨌든 안 나와 절대. 황교안이고 강용석이고 민경욱이고. 지만우는 감옥 가더라도 나와. 자기 소신이다 이렇게 소신을 해서. 믿고 있는 거야 자기는. 이 사람들 안 믿고 있다니까. 예, 그래서 비즈니스맨. 나는 천하람 씨가 딴 건 몰라도 황교안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건 정리해야 돼. 황교안. 얼마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사저 가가지고 생신이라고 밥 완전히 아니 살아있는 사람의 생일상을 제사상 시장 바닥에서 온갖 반찬거리 사와가지고 지들이 다 먹고 다니고 완전히로 배가 고팠나? 생쇼를 하고 있어요. 아니, 배가 많이 처음 봤어 고팠- 진짜. 아, 또 노래하셔야 되잖아. 시청자들께서도- 부방대 콰이어가 있어. 노래도 해요. 배가 부방대 고프시라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방지대라고 부방대라고. 신인규 변호사도 있어요? 부방대 콰이어로 면접 보십시오. 저도 색소폰으로 면접 보겠습니다. 아 일단 우리가 목소리를 모른다니까요. 좀 인지도가 낮으신 것 같아요. 찬송가 340톤 하겠습니다. 아,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신혜식 대표는 막 그 최고위원 떨어지고 나서 막 분개했거든요. 아 조선일보도 우파가 아니에요. 아니 민영삼이 같은 저 민주당에서 건너온 따따붙다. 사람도 통과가 됐는데 나는 왜 안 됐어? 난 이 당이 끝까지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분개하시는데 반대로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는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서 나름 낮추는 모습을 보여요. 왜 이런 겁니까? 일단 신 대표는 그런 네. 사회적 지탄받을 범죄 행위는 없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그런 지탄받을 발언한 적도 없고 다만 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박근혜 사랑이 하다가 윤석열 만세 불러서 이걸 욕을 먹을 뿐이지 사회적으로 막 누구를 그냥 음해해서 이런 거 없었는데 김세희는 범죄 흉악 범죄잖아. 흉악 범죄. 범죄자. 그래서 사실은 이 서류 컷오프는 김세희 정도는 날리는 게 맞다고 봤고 나머지는 사실은 저 강신업이나 신혜식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김세희는 그걸 아니까 바로 엎드린 거죠. 흉악 범죄자잖아. 지금 또 방금 김세희가 고소했다면서요. 진짜요? 그것도 나왔는데 방금 전에 아니 김세희가 나한테 네. 술자리에서 자기 도도맘이 너무 예뻐서 죽겠대요. 그 자기는 도도맘 사진을 집에다 막 붙여놓고 그거 보면서 잔대. 변태 아니야 그건? 그 얘기했는데 씨 그걸 갖고 제가 도도맘 사진 안 붙였다고. 아니 그럼 나한테 그 얘기 왜 했는데? 아니, 그걸로 고소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입증을 뭐 생각보다 해야 이게 되는 심각한 거예요? 사유들은 아니에요. 사진이 붙였냐 안 붙였냐 이걸로요? 어떻게 아니 입증을 나는 해야 김세희가 한 얘기를 가지고 거의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인데 아니 김세희가 그게 뭐 명예훼손 되나 본데 그게? 강용석이하고 막 그 음담패설 얘기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예를 들면 배현진 소재로 음담패설하고 막 얘네들은 그 성적 가학성의 음담패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다 까버려야지 그러면. 그 옛날에 막 팬티도 찍고 막 이런 것도 했던 것 아, 그건 같은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티 찍고 있는 그런 팬티 사진. 찍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게 약간 개연성이 있는 증거가 돼서 원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별 명예가 없기 때문에 훼손이 안 된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지가 또 깐 게 있어요. 강용석이가 이 여러 의사들 앞에서 도도맘과 어떻게 관계 맺는데 또 깐 게 있어. 지들이 맨날 그런 얘기하는 놈들인데. 참 보수 정당 얘기하는데 김세희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미치겠네 정말. 원래 보수는 품격 이런 게 아 보수인데. 정말. 그렇죠. 그렇죠. 뭔가 묵직하고. 아니 어쩌다가 보수가 이렇게 됐습니까? 보수를 저런 놈들을 방치하고 뒤에서 밀어준 원흉들이 조갑제 정규제예요. 안정권이 이런 애들 잘한다, 뭐 보수의 힘하다 부추긴 게 정규제고 이런 놈들 다 밀어준 게 조갑제 정규제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진짜 보수가 없는 그 천하람 국바스 있잖아요. 천하람 변호사 보고 천하람 보고 얘기했어요. 보수의 10대 조건 딱 기준을 만들라 그래 이번에 출마하면서 딱 그걸 걸고 앞으로 우리 당의 행태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걸 한번 하라고 해봐요. 아니, 이번 전당대회 때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천하람 후보가 대표가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이유로 또 윤리위원회를 회부시켜. 아 또 윤리위. 끌어내.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이준석 사태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안 좋은 선례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뭔 행동을 할지는 알 수는 없는데 뭐 결국은 저는 정당민주주의라는 것은 당원들이 스스로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 그런 일이 또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때는 우리가 그냥 당했지만 이번에 또 우리가 세력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쉽사리 당할 건 또 아니다. 한 대 쥐어박을 것이다. 아 이번에는 뭐 저희 국회 들어갑니다. 가만히 안 있죠 이번에. 아니,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니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사람 그렇게 윤리로 날리면 됩니까? 그 날리면 돼요? 바이든. 바이든 하면 됩니까? 아니 그냥 이 대표도 지금 다 형사 절차에서는 다시 무혐의 나왔어요. 물론 무고한하고 남아 있는데 그거는 원래 언제 징계 사유가 끝납니까, 아니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혐의가 없이 일단은 지금 징계를 먼저 날려버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이미 준 것이죠 사실은. 저 그 천하람 후보랑 혹시 네. 연락이 되면 네. 토론할 때 요거 하나만 물어봐 달라고 하세요. 김기현
안철수한테 바이든이나 날리면 할 것 같은데 느낌이. 그거는 첫 번째 딸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인데 네. 그럼 이제 딱 우리 리트머스지 리트머스. 어떻게 들으셨냐 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근데 아마 노코멘트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아, 오래돼서 못 기억나지 들었다, 않나. 못 들었다. 안 그때 들린다. 나는 한국에 있지 않았다. 안 뭐 이런 거. 들린다. 제가 그 안철수 돕는 분한테 그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에 천하람이 그 질문하면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그 모범 답안 있지 라고 않습니까? 저한테 이제 그 조언을 구하더라고.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저요? 네, 어떻게 대답해야 모범 답안입니까? 그냥 뭐 저기 바이든으로 들었다. 아니죠. 그 조경태 의원이 모범 답안 얘기했어요. 발리면으로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리면 바이든의 중단이 발리면이에요. 그러니까 발리면이 좋죠. 안철수 후보는 분명히 발리면으로 할 거예요. 괜찮네요. 발리면. 네. 그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네, 안전하네요. 네. 보수는 품격인데 또 이렇게. 아니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한다는 사무실에 거예요. 드나드는 이 보수는 이제 무조건 그 답을 답변해야지 들어오는데 제가 유석춘 교수한테 날리면 바이든이랬더니 무서워서 답변 안 하겠다. 물비권 나왔어요. 무서우면 답을 못 하죠. 나름 혁신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아, 그걸 무서운 다 시대야. 알고 네, 무섭죠. 있지. 왜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뭐 무서운 시대야. 지난번에도 변 대표님 그 방송 가셨을 때도 매불쇼에서도 다 사람들이 막 질문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아니 우리야 뭐 무서워할까 원래 봐. 이제 네. 상대 진영이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신 변호사는 한 번씩 그 이런 두려움이라 이런 거 느낄 때 없어요? 저요? 네. 뭐 가끔씩 악몽 꾸는 거 있습니다. 아, 꿈에. 네, 그치만 괜찮습니다. 예, 뭐 이겨낼 수 있고. 뭐 솔직히 꿈에 그 송파구청장 그 선거가 그만 악몽으로 얘기하세요. 떠오르는군요. 다음에 뭐 잘 될 아니 거니까.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밀리면요. 네. 전 다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사태 때도 뭐 다 유불리 있습니다. 당시에도 가만히 있는 게 더 유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침묵한 사람 다수가 많죠. 근데 저는 뭐 그분들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옳지 않은 일일 때 그때 침묵 한 번 하면요. 그 다음에 자기 차례 돼요. 근데 그때 맞아. 목소리를 내고 한 번씩 이거를 우리가 뭐랄까요. 이 잽으로 거리를 맞춘다 그러잖아요. 한 번씩 우리가 잽 날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력도 생기는 거고 다시는 이런 일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묻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민주당이 이제 조금 박해하고 네. 유승민 이런 분들하고 막 비교하고 근데 화를 내거든. 어떻게 유승민 같은 분을 조금 박해하고 비교하냐고. 근데 조금 조금밖에 박해는 더 나쁘다. 조금 박해는 그냥 입만 떠는 입만 언론에 대다가 그 언론거리만 던지는 사람인 거고 이 천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조직화하고 세상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그림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유승민 선생님 네 잠깐만, 친구냐 그 이런 조금 거죠? 박해가 조응천,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박용진, 김혜영. 김혜영. 부산 지금은 김혜영. 조박해입니다. 거기 나갔겠죠. 나불나불나불 내가 보니까 그분들은 정치를 잘못 배운 거야. 정치가 자기를 따라주는 몇몇 언론과의 언론 프레임 안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는 네. 정치를 잘못. 보통 요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그렇게 날라리로 배워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기본 정책을 배워야 되거든. 네. 정책을 배우고 정책을 가지고 현실을 조직화하고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니까 그 재미에 이제 사람들이 푹 빠져가지고 정책과 조직이라는 것은 버리고 언론 따먹기로만 생각을 하는 이게 그 거야. 홍준표 시장이 비판했던 수양버들이나 뭐 이미지 정치 아닙니까? 뭐 그게? 그런 거죠. 비슷한 홍준표 맥락이죠. 본인이 본인은 나불나불나불 그러니까 가장 본인이 촐랑촐랑인데 그렇게 본인이 촐랑해, 본인을 그 모르고 마청 아닌가? 뭐 항변해보세요, 용 시장님. 본인이 본인됨을 잘 모르고 이렇게 방자하게 떠들어대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는 그 SNS를 하는데 언론들이 받아 적는 것뿐이지 나는 그 언론들한테 매달린 적이 근데 없어요. 왜 이렇게 이게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페이스북 하시잖아요. 가짜 뉴스죠. 뭘 가짜요? 하루에 한 번씩 손으로 하시면서. 적는데 말로 한다 그랬으니까 가짜 뉴스 맞지 않습니까? 내도 법조인 출신이에요. 변 대표님이 그 고소하지 1억 소장 않았나요? 받으셨나요? 고소장. 그 소장 아마 들어갔을 텐데 그거는 저 왜 나불나불거리다가 아니 우리 변 대표님 가만 안 냅둡니다. 아니 대구시장이 왜 이 논객의 책에 대해서 뭐 허위 사실이니 구속해야 하는데 나불나불거려. 그 대구시장 대구시장이나 하지. 책은 아닌 것 위치가 같아요. 있어요. 책 좀 보내봐요. 내 이거 책하고 다 그 소장하고 다 같이 보냈습니다. 패키지로 보냅니다. 패키지로. 고급 공무원이 읽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요새는 또 우리 당에서 이상민 의원이랑 김종민 의원이 활약이 대단하더라고. 조금밖에 플러스 시즌 2. 그분들 뭐 단체 하나 만든 거 아니에요? 무슨 네, 민주당의 네, 길인가? 아니에요? 뭐 하여튼 사이제는 또 딴 건 거 같고. 사이제는 청와대 그러니까. 출신들 그거 포럼 말고 민주당의 길인가 뭐 하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모임들이 있어요. 많이 생기는 겁니까? 국민의힘만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요. 국바세? 친윤 그 공부 모임. 왜 국바세는 민들레가 빼요? 뭐가 국바세도 있는데 왜 거기는 이제 빼요? 관외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 모임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배 터지게 했고 왜
국회 들어와서 국민 세금으로 공부를 하고 이미 하고 들어와야지. 공부하고 우리 펼쳐야지. 졸업하고 그렇지, 취업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야? 한번 펼쳐야지. 그렇지, 왜 그렇지. 여기 들어와서 왜 또 공부를? 그러니까. 그 공부를 왜 대놓고 이렇게 소문내고 해요?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특징이야. 집에서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공부 집에서 모여서 하는 거지. 떼거지 모여서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집에서 혼자 하는 거지. 그건 정치하는 그냥 거지. 술 먹는 거죠. 떼거지를 모여가지고. 그럼 차라리 술 먹는다고 하는 거, 술 모임을 만든다고 하지. 아 그러면 오히려 솔직해. 매력 그렇죠. 있어. 매력 오늘 있어. 술 그러면 먹고 차라리. 이제 뭐 친목 다지기 모임이다 이렇게 하면 맛집 차라리 탐방 낫지. 이런 거. 네. 이게 약간 먹방 이낙연 거지. 모델 아닙니까? 막걸리 마시면서. 그분은 잘 모르겠고 옛날에 술을 진짜 제대로 먹었던 거는 이제 손학규 대표. 거기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술을 잘 드셨습니다. 술에 관한 하는 뭐. 네. 의외네. 그 송땡땡 막걸리를 참 좋아하셨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송 막걸리 예. 있나요? 예, 송영길 막걸리 말고요. 그게 왜냐면 그분 그 공부하고 단맛 계세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단맛이 전혀 없어가지고 담백하고 깔끔하답니다. 그 손학규는 술을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한 5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바게트 같은 걸 하나 갖고 와요. 네. 술을 다 부어. 예. 그래서 이제 종류를 다 섞어요. 다 섞어서 돌려요. 아유 왜 그러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아. 이거는 그 건강에 해치고 사람들 몸에 나쁜 거니까 우리가 먹고 없애주자고 그러면서 이제 뭐 환경론자처럼. 그렇게 참 진짜. 먹고 뭘 없애. 먹고 없애. 계속 생산되는데. 계속 아니 찍어내는 그냥 구시대. 아니 저녁 있는 산 파시더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구시대 그냥 전형이네. 저녁에 술 먹는 거지. 아 그래서 저녁 있는 산. 아, 저녁이 저녁에 술 이해됐습니다. 그렇지. 저녁이 있어야도 술을 먹죠, 저희가. 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마 술 먹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한 오늘 잔 10시. 있겠으니까. 네, 저희도 뭐 이거 아니 뭐 지금 조금씩. 대통령도 지금 뭐 한 잔 하고 있을 텐데. 어디서 하고 있겠죠? 오후 3시인데요? 아니, 이 방송이 10시라고. 아, 10시, 네, 10시. 방송이 10시라고. 아니 그래서- 그 밤낮 가리지 않고 마시면 됩니다. 한 잔씩 해요. 여기는 여기 술이 적어. 저는 술과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어? 야 토리야 그 내 막걸리야 임마. 아 새끼 저거 먹어버렸네 저.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 곽상도 그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저기 퍼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한마디. 곽상도 50억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한 단어. 저부터 하면 준비 안 됩니까? 하셨나요? 끝까지 가봐야 안다. 아. 예, 아직 지금 첫 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 만화책도 마지막까지 가봐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네. 한마디 대표님은? 저는 특별재판소. 특별재판소. 혁명 재판소. 네. 진짜 의미 있네. 일관되십니다. 네. 저는 제가 이거 보고 타조 머리박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타조가 이렇게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모래밭에 머리를 박거든요. 근데 네.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꼬라지가 딱 그 꼬라지다. 네,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제 천불이 난다죠. 음. 천불. 네, 국민 가슴에 아주 천불을 지르는 사건이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아 천하람 불바다 뭐 이런 건가요? 그것도 또 하나 만들어 놓아야 돼. 아, 조어 능력이 좋은데. 괜찮네. 천직 그거 이후로 또 하나 만들어. 천직 그거 천직 어떻게 된 거예요? 천하통일입니다. 아니 천직 천직자. 그것이 그 뭐야? 그거는 지지자들이 만든 거를 그 이 대표가 했는데 그게 사실은 홍준표 시장 했던 걸 좀 누가 패러디했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잖아요. 왜 좀 비판 안 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닌가? 약간 표현의 자유에 그런 표현의 자유에 들어간다고 홍준표 봐요. 시장도 했고 그걸 누가 따라서 만든 거지 이 대표가 아마 올린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 그 기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그 대선 때 그게 나왔었는데 홍직자가 홍직에 있었고. 있었는데 엄청 먹었어. 그때도 욕 먹었거든요. 욕 바가지로 먹었어. 귀여워한다. 근데 그때 그분은 꼭 그것 때문에 욕 먹은 것도 아니고 물론 늘 뭐 먹었어요.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데. 삼시세끼 먹을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도 좀. 아 근데 지금은 좀 팬층이 생겼죠. 그래. 그때는 뭐 완전히 다 사방이 저기였기 때문에. 저도 무죄. 원래 저는 뭐 유검무죄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변희재 대표님 따라서 혁명재판소. 수소를 잘 얹으시네. 혁명제. 아, 이 마음에 드시네. 예. 혁명재판. 오늘은 아마 이제 이 혁명재판소로 이제 네, 아마 이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밑에 우리 그 좀 글 달아주세요. 글 풍선에서 혁명재판소. 혁명재판소. 네, 지금 뭐 사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뭐 믿을 수 없으니까 사실 혁명재판소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50억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나? 네네. 제가 오늘 사장을 보는데, 잘 보셨어요. 예, 아이고 오늘 말씀을 다 너무 잘해주셔서 좀 더 시간 가는지 몰랐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밤 왁자지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